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합 예산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종합 예산을 하기 전에 예산의 개념 그리고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먼저 한번 공부를 해보죠. 자, 예산은 무엇이냐? 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 경제적 실체가 자, 화폐 단위를 이용해서 미래의 경영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것을 우리가 예산이라고 합니다. 예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경제적 실체, 우리가 이제 여러 실체가 있지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주로 회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회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가 뭐냐? 자, 미래의 경영 계획이다. 그런데 그 계획을 무엇으로 표시하냐? 화폐 단위, 즉 돈으로 표시한다. 금액으로 표시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화폐 단위로 표시한 경영 계획이다. 라는 것이 예산의 핵심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돈으로 표시한 경영 계획. 자, 그리고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계획이라기보다는 경영에서의 하나의 목표가 됩니다. 목표. 경영에서의 목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예산을 구체적으로 예산을 작성하고 그 예산을 수립하는 그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것을 예산 편성이라고 합니다. 그 예산 편성은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산을 수립하는 행위, 그리고 예산 편성. 그 다음에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는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당연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 예산을 기준으로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영 활동들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기준으로 기업 활동, 경영 활동을 통제하는 것을 우리가 예산 통제라고 합니다.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경영 활동을 통제하는 것이다. 예산 통제. 자, 그래서 이 예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경영 계획, 단순한 목표가 아니고 결국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당연히 경영 통제, 예산 통제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를 나중에 평가하는 것이 바로 성과 평가입니다. 그럼 이 나중에 지나고 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실제 이제 성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성과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럼 이 성과 평가를 할 때는 당연히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죠. 그 기준을 초과 달성했느냐 아니면 그 기준에 미달했느냐 그걸 평가를 할 거예요. 그게 성과 평가란 말이에요. 그때 그 기준이 바로 뭐냐? 예산이다 이거예요. 예산. 그래서 성과 평가를 할 때의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예산이다.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그 성과 평가를 할 때는 결국 어떻게 하는 것이냐? 실제 성과하고 실제 달성한 성과하고 계획했던 예산하고를 비교해서 유리한 차이가 발생했느냐, 불리한 차이가 발생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성과 평가예요. 그런데 이 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시간은 예산을 배우는 것이고요. 계획 시점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거를 배우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이 지나고 나서 성과 평가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다루느냐? 책임 중심점, 그리고 책임 회계, 책임 중심점, 책임 회계, 성과 평가 이 편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과 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책임 중심점과 관련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참여하느냐, 참여의 수준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는 방식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전제적 예산 편성이에요. 전제적 예산 편성. 자, 전제적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전제적, 보통 우리가 절대군주, 전제군주 이런 말 하잖아요. 자, 그걸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전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자가 마치 절대군주인 것처럼 모든 사항, 대부분의 사항을 결정을 하고 하위 관리자들에게는 통보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을 할 때도 경영자가 다 결정을 한다 이겁니다. 하위 관리자들에게는 통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적 예산 편성에서는 하위 관리자들, 조직 구성원들의 참여 수준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될 것이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편성 방식은 소규모 조직에서는 적합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적합한 그런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자가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을 생각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편성을 해버리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런 분위기가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조직 분위기 자체가 매우 수동적인 조직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성과를 저해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제적 예산 편성하고는 정반대의 방식이에요. 참여적 예산 편성 방식입니다. 자, 이것은 정반대니까 조직 구성원들이 참여합니다. 예산 편성할 때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참여적 예산 편성 또는 뭐 참여 예산 이렇게도 말합니다. 참여 예산. 참여 예산. 뭐 같은 말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큰 장점이 있고 장기적으로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참여적 예산 편성 방식은 그냥 좋은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매우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예산 여유라는 겁니다. 예산 여유. 참여적 예산 편성 방식에서는 예산 여유를 발생시킬 그런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 큰 단점이에요. 그러면 예산 여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앞에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과 평가를 할 때 기준이 된다 그랬잖아요. 성과 평가를 할 때 기준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참여해서 작성한 수립한 그 예산을 기준으로 내가 또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기준을 낮추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익과 관련해서는 기준을 낮추려고 하고, 뭐 원가와 관련해서는 기준을 높이려고 할 겁니다. 왜? 그래야 내가 나중에 성과 평가를 받을 때 유리해지니까. 이익의 기준이 낮아야 그래야 그 목표를 초과 달성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낮추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원가와 관련해서는 높이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쉬워지니까. 자, 그게 바로 예산 여유라는 겁니다. 예산 여유. 이것은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그 조직 구성원들이 본질적으로 나중에 또 성과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돼요. 당연히. 자, 그래서 이런 참여적 예산 편성 방식에서는 예산 여유가 항상 발생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참여적 예산 편성 방식에서는 상급 관리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급 관리자들이
참여적 예산 편성 방식으로 처음에 편성했던 예산을 아주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그 검토하에서 너무 여유 있게 편성한 예산이다라고 하면 그걸 다시 수정시키고 하는 역할을 상급 관리자들이 이걸 해줘야 됩니다. 자, 상급 관리자들이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 여유가 그대로 발생하게 되고 그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조직의 성과를 오히려 저하시킬 그런 위험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급 관리자들의 그런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자문적 예산 편성 방식인데요. 자문적 예산 편성 방식은 쉽게 말하면 앞에서 말했던 전제적 예산 편성 방식과 참여적 예산 편성 방식을 혼합한 방식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직 내외부의 어떤 전문가들 그리고 실무 관리자들이 예산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게 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결정은 당연히 경영자가 하죠. 경영자가 결정을 한다는 것은 전제적 방식에 가까운데 이런 각종 전문가와 실무 관리자들의 의견을 제시하게 한다는 것은 또 참여적 방식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섞었다. 그 방법이 자문적 예산 편성 방식이다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 방식은 조직의 규모가 아주 커질수록 참여적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진다 이 말입니다. 조직의 규모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조직의 규모가 클 때 참여적 예산 편성의 하나의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자가 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문적 예산 편성 방식은 경영자의 인식에 따라서 전제적 방식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참여적 방식에 또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경영자의 인식에 따라서 전제적 또는 참여적 방식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바로 자문적 예산 편성 방식이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예산 기간이에요. 예산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예산 편성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우리가 예산 기간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편성의 대상이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1년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뭐 그렇게 예산 편성 대상이 되는 기간을 예산 기간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예산 기간이 1년 이상 장기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를 우리가 장기 예산 이렇게 말합니다. 장기 예산. 근데 이게 따라서 장기 예산, 단기 예산. 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 장기 예산의 대표가 바로 자본 예산이에요. 자, 자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토지, 건물, 기계 설비와 같은 흔히 이제 우리가 회계에서 말하는 유형 자산들. 이제 흔히 이제 이걸 우리가 자본재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유형 자산들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도입하기 위한 예산. 자, 이건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이 건물, 공장 건물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공장 건물 하나를 우리가 짓거나 사거나 뭐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아주 큰 금액의 돈이 거기에 투자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한 또 계획이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그 금액이 마련되고 그 금액을 투자했을 때 과연 그러면 그 건물을 그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그리고 그걸 판매하겠죠? 그럼 거기서 또 매출이 발생하고 비용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이익이 생기겠죠. 현금 흐름이 생기겠죠. 그러면 회사는 항상 투자를 했으면 그 투자를 회수하길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 그 투자를 할 때는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가는데 아주 단기간 내에 들어가요. 뭐 짧으면 1년 아니면 2, 3년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투자된 돈이 회수될 때까지는 아주 긴 기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생각해야 되는 그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액의 자금이 일시에 소요가 되고 이와 관련된 수익 또는 현금 흐름은 장기간 창출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긴 기간 동안의 예산을 편성하는 거라서 계략적인 예산 편성을 하고 그리고 자본재, 유형자산을 도입할 그 시기에 자금 동원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이제 반대되는 것이 단기 예산이에요. 단기 예산. 자, 이 단기 예산에 속하는 것이 바로 운영 예산입니다. 자, 운영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회계 기간. 이제 우리가 회계 기간 하면 1년을 의미하잖아요. 회계 기간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자, 회사 내에 판매,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이 핵심적인 키가 아니겠습니까? 회계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제조, 판매와 같은 회사의 기본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작성되는 예산을 우리가 운영 예산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운영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를 제조를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제조하는데 제조 원가가 얼마가 들어갈 것이냐, 몇 개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냐, 그 판매할 때 매출액은 얼마가 나올 것이냐, 매출 원가는 얼마나 나올 것이냐, 영업이익은 얼마가 나올 것이냐. 자,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운영 예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연속 예산이란 말이 나오죠. 또 다른 말로 연속 갱신 예산 이런 말도 씁니다. 연속 예산 또는 연속 갱신 예산. 자, 갱신이란 말이 들어가죠. 자, 이건 무슨 의미냐? 자, 이것은 자, 1년을 기준으로 작성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운영 예산하고 유사합니다. 유사. 그런데 운영 예산하고 다른 것은 운영 예산의 경우에는 딱 회계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회계 기간이 경과하면 막 1개월이 경과했다? 그러면 11개월이 남게 되고 2개월이 경과했다? 그러면 10개월이 남게 되죠. 그래서 운영 예산의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하면 예산 기간이 점점 자꾸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런데 연속 예산 또는 연속 갱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1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또 새로운 1개월을 예산 기간에 편성을 해요. 예산 기간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면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새로운 1개월을 계속해서 예산 그 기간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예산 기간이 계속해서 1년이 유지가 되겠죠. 자, 그게 바로 연속 예산 또는 연속 갱신 예산이다 이 말입니다. 1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산 기간이. 자, 왜 이렇게 하냐? 자, 현재 시점. 시간이 지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만약에 한 2개월이 경과하고 3월 1일이 됐다. 그러면 3월 1일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1년. 그래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앞으로의 1년 동안의 계획 그리고 목표에 관심을 두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다는 것은 앞으로 1년, 단순한 회계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부터 앞으로 1년, 앞으로 1년의 계획,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목표를 또 수정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관심을 두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예산 편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예산 기간에 따라서 예산 편성 방식을 이렇게 구분하면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의 방식인데요. 특히 이 방식을 보면 전통적인 방식이 있는데 이 전통적인 방식은 우리가 증분 예산이라고 합니다. 증분 예산. 전통적인 방식은 바로 증분 예산이다.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자, 과거와 예산을 편성할 때
과거와의 비교를 통해서 증분적인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증분예산이라고 말합니다. 증분예산. 그러니까 과거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과거하고 뭐 거의 같으면 그건 그대로 놔두고 그 전에 세웠던 예산하고 다른 거 있는가? 뭐 추가된 게 있는가? 자, 이런 것만 보고 거기에 증분을 해가는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방식은 기존의 어떤 계획, 기존의 계획들에 대해서는 타당한지 여부를 다시 재검토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만큼 시간과 노력의 측면에서 보면 단축되겠죠. 예산 편성할 때. 그래서 예산 편성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장점이 있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기존에 세웠던 계획들이 타당하지 않게 되었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재검토하지 않고 계속해서 증분적인 방식으로 나갔을 때 그때는 예산 편성 자체의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안고 있습니다. 자, 이에 반대되는 방식이 원점 예산 또는 영기준 예산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도 제로 베이스드 아닙니까? 그래서 영기준 예산 또는 원점 예산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증분적인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매년 영업을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매년 영업을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계획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겁니다.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그것을 예산 편성에 반영시키는 방식이에요. 당연히 시간과 노력 그리고 예산 편성에 들어가는 비용이 커진다는 그런 단점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다만 예산 편성의 타당성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자, 어떤 조업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냐. 조업도와 예산 편성입니다. 조업도와 예산 편성. 자, 어떤 조업도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냐 이거예요. 자,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고정 예산이고요. 하나가 변동 예산입니다. 고정 예산과 변동 예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 특히 이 고정 예산, 변동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산을 배울 때 이제 배우게 되지만 앞으로 이제 성과 평가, 나중에 책임 중심점과 성과 평가에 들어가게 되면 고정 예산, 변동 예산 이런 말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정 예산, 변동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고정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고정 예산은 예산의 기준이 되는 조업도 하나를 가지고 편성하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럼 예산의 기준이 되는 조업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예산의 기준이 되는 조업도는 차기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차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차기에 목표 판매 수량 또는 목표 생산 수량 이거를 하나의 고정된 조업도로 딱 박아놓고 그 조업도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차기의 목표 판매 수량이 만약에 1000개라고 합시다. 1000개. 1000개 판매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1000개를 판매할 때 그때 우리 회사는 매출액이 얼마가 될까? 매출액에 대한 예산. 1000개 판매할 때에 우리 회사의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될까? 판매 관리비는 얼마가 될까? 자, 이런 거를, 그래서 우리 회사의 영업이익은 얼마가 될까? 자,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표 수량, 목표 판매 수량 또는 목표 생산 수량을 하나의 고정된 조업도로 탁 박아놓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모든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고정예산이라고 말합니다. 고정예산. 자, 고정예산에 대한 첫 번째
자, 예제를 한번 보죠. 회사는 제품 A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제품 A의 단위당 판매 가격하고 단위당 제조 원가, 판매 관리비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회사의 차기, 2000X1년의 차기랍니다. X1년 차기 목표 판매 수량은 몇 개? 1000개다. 그리고 차기 기초 재고, 기말 재고 수량은 0이라고 가정한다. 하고 밑에 나와 있는 거. 자, 이 밑에 나와 있는 것은 단위당 판매 가격 10,000원, 변동 제조 원가 1개당 5,000원, 변동 판관비 1개당 1,500원, 고정 제조 간접 원가와 고정 판매 관리비는 요거는 총액이에요. 총액으로 자, 100만 원, 50만 원. 이건 다 뭡니까? 이거는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판매 가격 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목표로 하고 있는 판매 가격과 목표로 하고 있는 원가들이다. 그리고 목표로 하고 있는 판매 수량은 1000개다 이거예요. 자, 이럴 때 회사의 차기 고정 예산에 의한 공원이익 손익계산서를 한번 작성을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해보죠. 자, 고정 예산에 의한 손익계산서다. 우리 회사의 매출액은 얼마가 될까? 아까 목표로 하고 있는 판매 가격이 있었죠. 그리고 목표로 하고 있는 판매 수량 1000개 곱해주면 목표로 하고 우리 회사의 목표 매출액은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에 변동 매출원가, 변동 제조원가 1개당 얼마, 그리고 목표 판매 수량 1000개. 그래서 목표로 하는 변동 매출원가는 500만 원, 변동 판관비는 150만 원. 그래서 공원이익은 350만 원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고정원가는 고정적으로 딱 고정되어 있죠. 총액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 그다음에 50만 원 해서 고정원가는 총 150만 원이죠. 그러면 우리 회사의 목표로 하는 영업이익은 얼마? 2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정 예산에 의한 공원이익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조업도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 방식이 고정 예산, 또 하나가 변동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변동 예산은 뭐냐? 변동 예산은 예산의 기준 조업도, 목표 판매 수량 또는 목표 생산 수량과 같은 예산 수립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조업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판매 수량, 생산 수량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의 수량을 가지고 작성하는 추가적인 예산을 우리가 변동 예산이다. 이렇게 말해요. 변동 예산이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목표로 하는 판매 수량이 1000개였잖아요. 1000개. 그런데 목표로 하는 수량이 판매 수량이 1000개다라고 하면 실제 1000개를 딱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 목표로 하는 판매 수량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 존재하게 돼요. 나중에. 그럼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볼 때, 자, 목표로 하는 판매 수량은 1000개인데, 아주 보수적으로 우리가 작게 잡았을 때는 800개 정도.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낙관적으로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게 잘 풀리고 했을 때 좀 더 잘 팔리고 하면 1200개 정도 팔릴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800개에서 1200개 사이로 판매될 수 있다.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자, 800개 판매될 때는 매출액, 변동원가, 공원이익,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올까? 900개 판매될 때는 얼마가 나올까? 뭐 950개일 때는 얼마가 나올까? 1100개일 때, 1200개일 때 각각 얼마가 나올까? 이런 걸 일일이 다 계산을 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변동 예산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계획 수립 시점이에요. 계획을 수립할 때, 즉 예산을 수립할 때는 계획 시점이잖아요.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렇게 세우는데, 이게 이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할까요? 이 기간에 대해서 성과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뭐 한다? 성과 평가를 한다.
앞에서 말했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 평가의 기준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중에 기간이 지나고 성과 평가를 할 때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상했던 판매, 생산 수량의 범위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800개에서 1200개라고 했단 말이에요. 범위 중에서 실제 판매된 수량, 생산 수량을 변동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 성과와 비교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800개에서 1200개 사이를 우리가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기간이 이제 쭉 지나고 보니까 실제 판매가 몇 개 됐느냐? 실제 판매가 900개가 됐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성과 평가를 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이제 기간이 지나고 성과가 집계가 된 거예요. 실제 수량이 900개다라고 이제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과 평가를 할 때는 실제 생산된 수량 또는 실제 판매된 수량 900개를 가지고 처음에 예산을 수립했던 거, 그게 이제 900개를 기준으로 한 변동 예산이죠. 900개를 기준으로 한 변동 예산하고 비교해서 성과 평가를 하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 변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계획을 수립할 때 하고 나중에 기간이 지나고 성과 평가를 할 때는 그게 이제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계획을 수립할 때는 앞으로 몇 개 팔릴 줄 몰라요. 그러니까 범위로 설정하는 것이고, 이제 기간이 지나서 성과 평가를 할 때는 실제 성과가 이제 집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 평가를 할 때는 실제 생산 수량 또는 실제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수립한 그 변동 예산, 그걸 가지고 성과 평가에 이용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보죠. 자, 이 자료는 앞에 나와 있던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목표 판매 수량 1000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역시 이 자료도 앞에 나와 있던 예제 1하고 자료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들은 다 목표로 했던 판매 가격은 10,000원, 목표로 했던 원가는 단위당 5,000원, 1,500원, 그러니까 6,500원이죠. 단위당 변동 원가는. 그리고 고정 제조 관자 원가, 고정 판매 관리비는 150만 원. 목표로 했던 거예요. 자, 회사는 예산 작성을 할 때 차기의 실제 판매 수량이 800개에서 1200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랬을 때 아까 제가 800개, 900개, 950개 다 말했지만 그 중에서도 800개일 때 그리고 1200개일 때 그 경우에 대해서 변동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공원이익 손익계산서를 한번 작성해 봐라 그거예요. 자, 그러면 800개일 때에 지금 목표로 하는 판매 수량은 1000개지만 우리가 범위를 설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800개일 때의 변동 예산, 1200개일 때의 변동 예산을 작성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는 수량은 800개, 1200개 수량은 달라졌지만 아까 목표로 했던 판매 가격, 단위당 판매 가격은 아까 이게 10,000원이었죠. 그리고 단위당 변동 원가는 아까 6,500원이었잖아요. 이게 5,000원, 1,500원. 그리고 고정 원가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 고정 판매 관리비 합해서 총액으로 이게 150만 원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걸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수량만 바뀌는 겁니다. 800개로. 그러면 매출액은 800개일 때는 800만 원. 다음에 변동 원가는 변동 매출 원가 400, 변동 판매 관리비 120만 원. 그래서 공원 이익은 280만 원. 다음에 고정 원가는 150만 원이에요. 자, 앞에 고정 예산일 때도 150만 원이었고 지금 변동 예산일 때도 150만 원이죠. 왜 그럴까요? 고정 원가는 조업도 변화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정 예산하고 변동 예산에서 고정 원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총액으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800개일 때는 영업이익이 130만 원이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1200개일 때도 똑같이 하면 되죠. 1200개일 때 똑같이 하면 1200개일 때는
영업이익은 270만 원이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계획 시점에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예제입니다. 자, 회사는 제품 A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A의 단위당 판매 가격, 제조원가, 판관비, 그 목표 판매 수량. 이 목표 판매 수량은 아까 1000개였죠. 1000개. 기준으로 해서 고정 예산도 수립을 했었고, 고정 예산은 우리가 예제 1에서 해봤죠. 그 다음에 변동 예산도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예제 2번에서 해봤습니다. 그죠? 자, 회사는 2000X1년도 이제 처음에 계획을 세웠고, 이 기간이 이제 지난 거예요. 이 기간이 지나서 2000X1년도가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2000X1년도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자 한다 이겁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실제 판매 수량이 몇 개 판매됐냐? 800개 판매가 됐대요.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았던, 최하로 잡았던 800개가 실제로 판매가 됐대요. 그럴 때 실제 판매 가격 그리고 실제 원가 자료가 다음에 또 나옵니다. 좀 달라졌죠? 처음에 목표로 한 거하고는 달라졌습니다. 판매 가격의 경우에는 목표로 한 판매 가격은 10,000원이었는데 실제로 지나고 보니까 판매 가격이 12,000원으로 판매를 했어요. 목표로 한 것보다 더 비싸게 팔았어요. 뭐 그건 잘했어요. 그죠? 다음에 제조 원가 판관비도 처음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변동 판관비는 아까와 똑같은데, 그다음에 고정 제조 관제 원가 고정 판관비도 달라졌어요. 고정 판관비는 50만 원 같은데 고정 제조 관제 원가가 아까 목표로 할 때는 100만 원이었죠. 근데 실제로는 120만 원이 발생한 겁니다. 자, 이랬을 때 회사의 성과 평가를 위해서 실제 공헌이익 손익계산서, 두 번째 변동 예산에 의한 공헌이익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고정 예산에 의한 공헌이익 손익계산서를 각각 작성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성과 평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과 평가를 위해서. 자, 그러면 자, 실제 성과 800개 팔았죠. 원래 목표로 했던 판매 수량은 1000개였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변동 예산이 들어가는데 800개에서 1200개의 범위를 설정했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 실제 판매된 건 800개였잖아요. 그러면 800개에 따른 변동 예산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의 각각의 매출액, 변동원가, 고정원가, 영업이익을 다 계산해서 눈에 보이게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판매 가격은 원래 목표로 했던 건 10,000원, 5,000원, 1,500원이었어요. 그래서 1000개, 1000개, 1000개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고정원가는 목표로 한 게 150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변동 예산에서도 이 판매 가격과 그리고 원가 자료는 그대로 활용합니다. 그대로 활용합니다. 뭐만 바뀌는 거예요? 판매 수량만 1000개가 아니고 실제 판매 수량 800개를 적용하는 겁니다. 10,000원 곱하기 800개, 5,000원 곱하기 80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실제 성과는 아까 앞에서 문제에 나왔잖아요. 실제로는 12,000원에 팔았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단위당 6,000원, 1,500원. 요거는 같죠. 이게 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고정 제조 간접원가는 100만 원을 목표로 했는데 120만 원 실제로 발생했어요. 고정 판관비는 같아요. 자, 그럼 그걸 가지고 다 손익계산서, 공헌이익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보면 뭐 고정원가는 아까 총액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자, 고정예산의 매출액은 1,000만 원, 변동 매출원가 500만 원, 공헌이익은 350만 원이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200만 원이었어요. 변동 예산은 아까 그대로 계산해 보면 매출액 800만 원, 변동 매출원가 400만 원, 변동 판관비 120만 원, 공헌이익은 28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130만 원이 나옵니다. 실제 성과는 어떻게 됐냐? 매출액 960만 원, 그리고 변동 매출원가 480만 원, 변동 판매관리비 120, 공헌이익은 360만 원이 나오고 영업이익은 19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어떻습니까? 처음에 1000개를 목표로 했을 때 1000개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작성한 계획.
이게 만약에 800개로 바뀐다면 판매 수량이,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수정되는가? 이것도 계획은 계획이에요. 판매 수량만 실제 판매 수량으로 바뀌어 있고 나머지 단위당 판매 가격, 원가 이런 것들은 다 처음에 계획을 했던 걸 그대로 적용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계획은 계획입니다. 그죠? 실제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한 계획이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실제의 성과입니다. 그럼 매출액도 다 차이가 있죠. 변동 매출원가도 다 차이가 있죠. 변동 판매 관리비도 다 차이가 있고 영업이익, 공원이익, 영업이익 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뭐 합니까? 이 차이가 각각의 차이의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차이는 유리한 차이인지 불리한 차이인지, 이익을 더 증가시키는 차이는 유리한 차이, 반대의 경우에는 불리한 차이인지, 그런 걸 다 분석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성과평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는 이렇게 고정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실제 생산량,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 변동 예산, 그리고 실제 성과, 이 세 가지를 놓고 그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성과평가다. 자, 이러한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이제 또 배울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매출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다른 거 다 분석할 수 있는데 매출액만 딱 볼게요. 고정 예산의 매출액은 10,000원 곱하기 1,000개였기 때문에 매출액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12,000원에 판매했죠. 그리고 800개 판매했기 때문에 매출액은 960만 원 나왔어요. 그럼 이것만 보면 매출액이 지금 원래 계획보다 줄었잖아요. 40만 원 불리한 차이입니다. 매출액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 40만 원의 불리한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40만 원의 불리한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하는 것은 이것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중간에 변동 예산 매출액을 중간에 넣어보세요. 그러면 자, 판매 가격은 10,000원, 원래 계획을 했던 10,000원을 그대로 적용하고, 그리고 판매 수량은 실제 판매 수량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8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두 개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이 차이는 뭘 의미하는 걸까? 실제 판매량 800개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원래 목표로 했던 10,000원보다 더 비싸게 팔았죠. 그래서 매출액이 어떻게 됐어요? 800만 원보다 960만 원으로 160만 원만큼 매출액이 증가했잖아요. 이거는 오롯이 판매 가격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거다 하고 우리는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60만 원의 유리한 차이고, 아, 이거는 판매 가격으로 인한 차이구나. 또는 판매 가격 또는 매출 가격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둘의 차이는 뭘까? 이 둘의 차이는 판매 가격은 10,000원 똑같은데, 아, 판매 수량이 원래 계획을 했던 거는 1,000개였는데 실제로는 800개 팔았잖아요. 목표에 미달했죠. 그래서 금액은 200만 원의 차이인데 판매 수량이 목표에 미달하는 바람에 매출액이 1,0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줄었잖아요. 200만 원 불리한 차이고, 이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했다? 판매 수량 때문에 발생했다. 그래서 판매 수량 차이입니다. 또는 매출 수량 차이, 또는 매출 조업도 차이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를. 그게 바로 성과평가다 이 말. 자, 이 성과평가는 지금 이 예산에서는 배울 게 아니고요. 성과평가는 나중에 책임 중심점과 성과평가, 책임 중심점과 책임 회계, 그 부분에서 학습을 할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예산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